165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은 약간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계획 규제를 배운 거고, 지금부터는 개발행위 허가, 즉 이용 규제, 이렇게 개인이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랑은 약간 분리시켜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건 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들, 관리계획 내용을 배운 건데, 지금부터는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할 때는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이런 것들. 자, 단원의 제목이 개발행위 허가죠. 페이지 165페이지 한번 읽어보죠. 165페이지 의 개발행위 허가제란 도시군 계획의 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계획의 적정성, 기발성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거 설명을 되게 잘해놨네. 이거는 이제 법 조문에 있는 건 아니고 저자가 써놓은 말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자, 목적은 난개발 방지입니다. 난개발 방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허가 대상 행위가 나오죠. 165페이지. 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단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사업, 이 뭐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죠. 수시로 물어볼 겁니다. 1년 동안 한 200번도 넘게 물어볼 건데 순간순간 도시군 계획사업이 뭡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계속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29회 문제. 다음 중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기획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니은 개발사업, 디귿 정비사업 해가지고 기획, 니은, 디귿 싹 다 정답이었어요. 예, 다 고르는 거. 이렇게 도시군 계획사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아이돌들 춤출 때도 그렇게 한다죠. 아이돌들, 연습생들 자는데 숙소에다가 자고 있는데 자기들 노래를 튼답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눈 뜨자마자 그냥 나도 모르게 걔네 춤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연습시키고 데뷔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귀에다가 도시군 계획사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도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운 문제 맞추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겁니다. 60점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쉬운 것들을 틀리지 않게끔 계속 반복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수업도 뭐 어려운 것들은 많이 안 합니다. 어려운 것들은 중간중간 제껴 나갈 거고 쉬운 것들을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수업 시간에만 10번도 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원칙은 개발행위 할 때 허가 받으라고 했는데 도시군 계획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즉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6개가 나올 겁니다. 5번까지 있는데 그걸 나눠 보면은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 1번에 같이 있는 게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의 형질 변경. 네 번째는 토석 채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요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뭐 받으랍니까? 허가. 네. 요 6가지가 법에서 규정한 개발행위고 이 행위들을 할 때는 허가 받고 해요. 허가 받고. 그래서 이제 제목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단 이 6가지 행위이긴 한데 도시, 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이 6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즉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 안 받고 해도 됩니다. 허가 안 받고. 자, 근데 거기 아까 의의에 보면은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 방지가 목적입니다. 난개발 방지. 자, 이게 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일반 개인한테 차량이 보급되기 이전입니다. 차량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 직장 주변에 이렇게 모여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 80년대 중후반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면서 국민 총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돈이 모입니다. 돈이 모이면은 제일 먼저 좀 큰 돈을 들여서 사는 게 뭐죠? 돈을 얼마나 버시길래 집을 일단 돈을 되게 많이 버시는 분들 일단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차량을 구입하게 되죠. 차량을. 그래서 자 80년대 중후반 이후로 산업화가 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그 증가함에 따라서 차량이 보급되는데 이 시점이 90년대 초중반 해가지고 90년대 이때 이제 마이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차량이 드디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 차량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모든 소비들이 도시 중심부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차량이 보급되면서 도시 외곽 지역에 이제 주택지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A라는 직장인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 차량을 샀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뭐 할까요? 그렇죠. 놀러 가야죠. 놀러 가야죠. 드라이브 가야죠. 자, 예전에 차가 없을 때는 뭐 집 근처에서 외식이나 이런 걸 하다가 차량이 생기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주말이 되니까 시 중심부에서 1시간에서 내지는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곳으로 시 외곽 지역으로 놀러를 갑니다. 놀러를.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나가보니까 뭐 이렇게 산도 있고 앞에 뭐 하천이 흐르거나 내지는 바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 조그만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가. 2차선 도로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까는 뭐 바닷가로 치고 뭐 횟집이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횟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직장인이 주말에 요 바닷가로 놀러를 왔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서해 쪽으로 가겠죠. 서울에서는. 놀러 와가지고 뭐 산에 경치도 구경하고 뭐 바다도 보고 회도 한 사람 먹고 이렇게 사라는 일본 말이니까 한 접시 먹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주말을 이 시 외곽 지역에서 보내고 월요일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뭘 할까요? 자랑해야죠. 옆에 동료한테 B라는 사람한테 자랑합니다. 야, 내가 주말에 여기 뭐 서해 어디 갔다 왔는데 산도 좋고 바다도 너무 좋고 경치가 너무 좋더라. 그 옆에 횟집이 여기 있는데 회가 진짜 맛있다. 막 서울에서 먹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그럼 B는 이제 또 뭐 할까요? 주말 되면 또 가죠. 이 사람도 이제 가면 이 사람도 이제 가는 거.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경치도 별로죠. 경치도 별로고 뭐 바다도 볼 것도 없습니다. 회도 노량진 수산시장이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이제 월요일 출근해서 뭐 할까요? 별로다라고 하지 않고 또 자랑을 하죠. 지한테. 야, 내가 실제로 가봤는데 진짜 별로였지만은 근데 뭐 별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여기 가니까 경치도 진짜 좋고 물도 너무 좋고 회가 너무 맛있더라. 이러면서 원래는 사람들이 차가 없을 때는 행동 반경이 좁았었는데 차량이 보급됨에 따라서 주말이 되면은 시 외곽 지역으로 사람들이 관광을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횟집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횟집이 대박이 나면서 그 옆에 횟집을 하나 더 만들죠. 그 다음에 횟집을 하나 더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횟집들이 막 장사 잘 되니까 야, 바다 왔다고 회만 먹나? 그러면서 삼겹살집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고깃집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하루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숙박업소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원래는 한산하던 시 외곽 지역에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지역들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횟집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늘어나고 고깃집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까지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로가 미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횟집들에서 오염 물질들을 막 배출합니다. 막. 그 다음에 이런 숙박업소, 삼겹살집 이런 데가 막 숙박업소도 길이 높게 지어버리면은 이 경치가 좋던 산을 다 가려버리는 거죠. 산 가려버리고 이런 음식점들에서 오염 물질을 막 배출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 심외곽 지역이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염이.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에 신문기사에 한창 많이 나오던 말이 뭐냐면은 국토가 땡땡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신문기사에 땡땡땡이 들어갈 말이 뭡니까? 난개발 이런 것들이 난개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전에 맨 첫 시간에 있었는데 국계법이라는 게 03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토를 두 개로 구분해서 합니다. 도시계획법이랑 국토이용관리법 이렇게. 근데 이 비도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규제를 하는데 그 국토이용관리법 안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정이. 즉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는 안 받아도 되고 건축 허가만 받아도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지금은 건물 지으려면 허가를 두 개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도. 물론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근데 건축 허가랑 개발행위 허가의 차이점을 보면은 건축 허가라는 거는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 보고 이 설계도대로 지었을 때 이 건물이 튼튼하면은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건축 허가를. 그러니까 요 딱 건물만 보는 거죠. 건물만. 이게 건축 허가. 근데 개발 행위라는 거는 거기 의에 보시면은 그 165회 의에 첫 번째 줄 도시군 계획의 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겁니다. 개발 행위 허가라는 거는. 건축 허가는 딱 이 건물만 보는데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지진 않는지 내지는 주변의 환경과 조화는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주변 환경까지 같이 고려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국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비도시 지역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건물이 건축 허가 요건에만 적합하면 허가 내줍니다. 건축 허가 받고 짓고, 건축 허가 받고 짓고, 건축 허가 받고 짓고 이런 건물들이 싹 다 건축 허가만 받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내지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도시 지역이 오염이 발생하면서 국토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규정들이 신문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난개발이 발생하고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6가지 행위는 난개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난개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그래서 이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허가받고 해.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도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허가받아야 되는 6가지 행위가 저기 나오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가 뭔지 한번 보면 돼. 거기 보시면 165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1번,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오죠? 기역에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거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건축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 뭐 건물 짓는 거 아니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요 건축물의 건축에는, 건축법에는 신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축. 그 다음에 증축이라는 게, 증축. 그 다음에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은 없다가 새로 짓는 거, 신축. 증축은 있는데 이거 더 크게 짓는 거, 증축. 개축은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이게 개축이라는 거는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철거하고 기존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거. 이게 개축. 그 다음에 재축은 원래 있는데 이게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이 됩니다. 멸실. 되고 나서 기존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전이라는 거는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이걸 해체 안 하고 위치만 살짝 옮기는 거. 이게 이전입니다. 이전. 요 5가지 행위가 건축법에 규정한 건축이라는 건데 이거는 건축법에 가면 다시 보도록 하고 요 6가지 행위 하는 거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이라는 거는 거기 니은에 나오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 안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자,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다라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 이렇게 토지가 울퉁불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형상을 변경합니다. 절토가 오면 절토? 절토? 깎는 거죠, 깎는 거? 깎고. 성토는? 쌓고. 깎고, 쌓고 이래가지고 토지를 평평하게 만듭니다. 깎고, 쌓고. 절토는 깎고, 성토는 쌓고. 자, 깎고, 쌓고 하면은 여기 이 땅의 토질이 집안이 튼튼할까요? 연약할까요? 그렇죠. 막 파내고 모래 메꾸고 이랬는데 연약하죠. 그래서 정지라는 거예요. 정지가 다지는 겁니다. 다지는 거. 우리 밖에 나가다 보면은 중장비인데 바퀴가 쇳덩어리로 막 이만한 쇳덩어리 달려있는 중장비가 있으면 그게 며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집안을 다지는 겁니다. 깎고 쌓고 한 다음에 다지고 정지, 그 위에 포장하고. 요게 형질 변경. 그래가지고 평평한 토지로 바꾸는 게 형질 변경입니다.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 수면의 매립, 뭐 물이던 걸 땅으로 바꾸니까 토지의 질이 바뀌었죠. 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질 변경입니다. 형질 변경. 근데 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토석 채취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 집 뒷동산 가가지고 너무 예쁜 돌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주워올 때 허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허가받고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건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건축법에 나오는 거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 토지의 분할입니다. 자, 한번 보면은 여기 이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분할을 합니다. 1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5천 요렇게 분할했습니다. 요거는. 근데 요 옆에 있는 토지는 요게 100제곱미터의 토지, 100제곱미터. 요거는 1만 제곱미터. 여기는 100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를 5천 분할하는 거랑 1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 요렇게 분할하는 거랑 A, B 어떤 게 난개발 같습니까? 그렇겠죠? 자, 토지를 이렇게 크게 분할하면은 활용 가치가 많은데 토지를 이렇게 잘게 쪼개버리면은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보면은 자, 여기서 이 지역을 토지를 분할을 하는데 다른 것들은 이 정도로 분할을 했는데 이 지역만 토지를 막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되다가 여기는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 같은 판자촌이 형성이 되겠죠. 토지를 잘게 쪼개놓으면. 그만큼 이게 난개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분할이라는 거는 앞에 생략된 말이 작게 분할하는 거, 작게 분할하는 거. 토지를 작게 분할하는 거. 그 쓸 필요 없으면 쓸 필요 없는 게 니은에 보면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니까 작게 분할하는 거. 그 밑에도 5m 이하 작게 분할하는 거. 작게 분할하는 거. 그러니까 토지를 잘게 쪼개버리면은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규모 미만으로 내지는 이하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받고. 근데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 나옵니다. 건축법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건물이 없는 대지를 잘게 쪼갤 때는 그냥 하지 말고 허가받고 하라는 거고,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이 말은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즉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이니까 울타리 안입니까? 밖입니까? 밖에. 밖이라고 해놓으면 되겠는데 이런 법은 짜증나죠. 이런 거.
울타리 밖에다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영역 바깥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얘네들이랑 항상 같이 다니는데 뭔가 좀 빠져있는 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도시지역이 왜 들어가면 도시지역이? 농림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많이 묶여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농림지역이 빠져있죠. 그럼 농림지역에는 물건 쌓아도 됩니까? 네, 됩니다. 네. 되겠죠. 그럼 여기 없으니까. 오타 아니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 쌓을 때는 허가받고 하라는데 농림지역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농림지역에는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놔도 됩니다. 자, 허가받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난개발 방지. 그러면은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아놓는 행위가 난개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난개발인지 아닌지. 농사 짓다가 옆에다가 볕단 쌓아놨습니다. 난개발입니까? 농사 짓는데 옆에 비료포대 쌓아놨습니다. 난개발입니까? 그래서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농사 지을 때 물건 옆에 쌓아놓는 행위는 그런 것들까지 허가받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농림지역이 빠져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허가받고 해야 되지만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는 뭐 허가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볕단 쌓아놓고 비료포대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빈번히 일어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허용되는 행위가 나오죠. 자.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받게끔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난개발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허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렇죠.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난개발 때문에 허가받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난개발이 아닌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인 허용사항이 돼요. 허용사항. 시험은 이게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이거는. 그러면은 자 이거는 문제를 바꾸면 됩니다.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이 말은 다음 중 난개발인 것은 이 말입니다. 난개발인 것은.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중 난개발이 아닌 것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보고 지금 허용되는 행위에 몇 가지 안 써져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쭉 읽어보다가 지문이 나오면은 이게 난개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은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구분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경미한 행위들입니다. 경미한 행위들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업 관련 행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몇 가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한 페이지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다 분류하면 됩니다. 경미한 행위거나 아니면 생업 관련 행위거나. 즉 아까 보면은 여기 형질 변경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즉 허가 안 받아도 된다라고 했죠. 농사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 거는 생업 관련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적 목적으로 할 때 도시군 계획 시 이런 것들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거는 기반시를 설치하고 신도시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하고 이런 것들 좀 공적인 목적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허용사항은 크게 나눠보면 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하나하나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원칙적인 것들은 다른 데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경미한 행위라든지 뭐 공적 관련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종 규제를 많이 피해갑니다. 이렇게 생업 관련 행위 역시 이렇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허가 받는 행위인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인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허용사항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가 나오죠. 요거 태풍 때문에 집 다 떠내려가 가지고 그거 복구하고 있는데 허가 받고 하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다만 국계법에서는 요거 하고 나서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거 개발행위 허가를 왜 받는지,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고, 그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는 6가지 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한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반면에 난개발 때문에 허가받으니까 난개발이 아닌 것이 분명한 행위들은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허용사항이 되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나오죠. 자, 이것도 이제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를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 허가 받으려면 저 6가지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 책으로 쭉 써져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저 뭐 6가지 행위 중에 형질 변경이라는 거 한번 해본다 하죠. 토석 채취 한번 해볼까?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산 중에 요만큼에서 토석을 채취하겠답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 자,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석 채취 행위에 대해서 허가권자한테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자, 허가권자가 신청서를 받았죠. 그러면 이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 그 다음에 이 고민 끝에 불허가 내지는 허가 처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는 이 허가 신청한 갑이 왜 불허가 받는지에 대한 처분 사유를 통지해 줍니다. 처분 사유. 너는 이러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처분 사유를 통지해 줍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불허가, 너 허가 안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고민 끝에 허가를 해줄 때는 허가증을 교부를 합니다. 허가증을. 이 허가증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를 하고,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공사가 잘 됐는지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요게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그래서 일반 개인이, 갑이라는 사람이 저 6가지 행위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할 때는 일단 허가권자, 이게 특광시군이었죠. 특광시군에게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신청서를. 그 다음에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그래서 이 고민 끝에 불허가 내지는 허가 처분을 하는데, 불허가를 했을 때는 왜 불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처분 사유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준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해서 이 허가증을 받은 갑은 공사에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신청한 대로 공사가 잘 됐는지 준공검사를 하게 된다. 이런 절차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절차인데, 여기 뭐 쓸 게 많습니다. 쓸 게 많은데, 자, 의의를 읽기 전에 하나만 해보면은, 이 신청서를 낼 때 아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딱 그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환경과의 조화 같은 것들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갑은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환경오염 방지, 내지는 경관, 내지는 조경, 그 다음에 위해 방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이러한 것들에 관한 계획서를 이 신청서에 함께 첨부를 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그래서 읽어보면은 166페이지의 맨 밑에 거기 1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갑이죠. 여기서 그림에서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거기 기에 동그라미 하시겠습니까? 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해 방지, 위에 동그라미 하시죠. 위.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환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경관, 조경, 거기 경에 동그라미, 경관에 경에 동그라미. 그럼 요 4가지를 읽어보면 요거 환, 경, 위, 기. 이게 자주 나올 겁니다. 자주 나올 건데 앞으로는 요거를 환, 경, 위, 기 이렇게 있습니다. 다 읽고. 환, 경, 위, 기에 관한 계획서를 이 신청서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신청서에 첨부를 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직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안 배웠으니까 놔두십시오.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중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됐고, 거기 2번에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이 나오죠. 자, 신청을 받은 이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끝에 불허가 내지는 허가 처분을 하는데, 여기 고민을 할 때 자기가 자의적으로 고민을 할까요? 뭔가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고민할 때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게 허가의 기준입니다. 고민을 할 때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게 총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돼요. 규모에 적합성. 토지 형질 변경의 규모인데 그게 그 밑에 표로 나와 있죠. 표로. 거기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야 한다 해서, 첫 번째,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지금은 외우지 않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인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른 말로 해보면은 내가 여기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주거지역에서. 그러면은 이 주거지역에서는 내가 하는 개발행위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내가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데 이 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죠. 불허가 처분이. 규모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 쪼개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라고죠. 근데 이거 9천 제곱미터 나 하면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일단 1번 기준은 통과. 1번 기준은.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도 다 맞아야 그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발행위를 하는 지역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게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규모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줍니다. 이 규모보다 더 커지면은 이거는 사인의 사적 개발이 아니라 공적 개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개발법에 가면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 규모 이상일 때는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 개발사업을. 그래서 요 규모 미만이라는 거, 미만. 그 다음에 2번. 아직 뭐 성장 관리 방안은 안 배웠으니까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세 번째는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공적 개발에 개인이 가비하는 개발행위가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방해를.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 개발 사업 하겠다는데 내가 요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 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변의 맨 끝에 보시면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아까 말씀드렸죠. 비도시 지역에 막 건물들이 우죽순 들어오면서 산의 경관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요건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주변에 기반시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아까 비도시 지역에 횟집들이 막 들어오고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대로 2차선 도로만 있으면 이 기반시설이 당연히 도로가 미어 터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이 5가지 기준이 맞을 때만 허가를 내줍니다.
이렇게 허가의 기준은 5가지. 5가지. 이것도 뭐 나중에는 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의견 청취가 나오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주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까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번 기준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자, 갑이 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그래서 야, 내가 갑한테 이 6가지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건데 혹시 네가 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의 시행자한테. 이렇게. 그 다음에 허가권자의 처분이 나오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안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은 15일 동안 합니다. 고민은.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 즉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는 처분 사유를 통지를 해주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를 합니다. 허가증을.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 이런 것들은 놔두십시오. 아직 민법에서 조건, 기한 이런 것들을 안 배웠습니까? 민법에서? 민법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건, 기한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그거 배우고 나서 1, 2월 달에 제가 조건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오는데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앞에는 요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생략된 말이. 무슨 말이 생략됐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나는 여기 있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허가의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허가를 받을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권자가 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답니다. 제한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당연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줄 알고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냥 개발 당연히 받는 행위인데 특광시군, 광명시장이 나의 허가를 제한한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하고 집에 갑니까? 그러면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 나의 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 이 첫 번째 논점 첫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 제한을 하니까 왜 제한하는지 물어보죠. 왜? 그래서 제한하는 사유가 5가지가 나옵니다. 왜 제한하는지. 자, 제한이라는 거는 영구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막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제한한다라고 하면은 왜 제한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이 되는 거는 왜 제한하는지 사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영구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언제까지 제한하는지가 나옵니다. 기간이, 제한 기간이. 공법에서 제한이 총 3번 나올 겁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오고 정비법에 가면 또 제한이 나오고 건축법에 가면은 건축 허가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한들마다 논점은 딱 2가지. 왜 제한하는지,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이게 제한 나오는 순간 왜, 언제까지, 왜, 언제까지입니다. 제한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한 사유가 나오죠. 1번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에서 5에 해당하는 지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뭐 3년, 2년 이런 것도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나오는 5가지 사유가 제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5가지 사유인데 첫 번째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데서는 일단 좀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자연환경, 경과, 미관, 문화재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데서도 좀 기다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 만들고. 계획이 확정이 돼봐야 제한을 해줄지 말지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계획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여기 목차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죠? 지정이 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3년 안에 계획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다 이 말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4번이 그러니까 똑같죠? 계획 만드는 중입니다. 계획 만드는 중. 그래서 3번도 아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계획 만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요, 이런. 4번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이겁니다. 기다려. 그 다음에 5번 아직 안 배운 건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요것도 마찬가지. 계획 만들 때까지 기다려, 이겁니다. 기다려. 그러니까 3번부터 5번까지는 계획을 만드는 중이거나 만들 예정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만들어져야 행위 제한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고 하는, 기다리라는 거. 오케이. 근데 이거 제한이라는 거는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기간이 나오는데 3년 동안 제한하는 게 있고 3년 제한하고 2년 연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제한하는지 제한 사유가 5가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제한하는지는 1번, 2번은 3년 동안만 제한한다. 1번, 2번은. 위에 있고 1번, 2번은. 근데 3번, 4번, 5번은 3년 동안 제한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한도 나중에 다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한이란 말, 공법에서 제한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논점은 왜 제한하는지, 두 번째는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이렇게 제한. 이렇게. 제한의 절차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제한의 절차는. 그 다음에 4번만 보실까요? 거기 169페이지에 4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해제. 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 이러한 5가지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해줘야겠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제하는 게 아니라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유가 없어졌으니까. 이러한 사유 때문에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유가 없어지면은 지체 없이 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제한 나오면 항상 왜 제한하는지,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왜 제한하는지,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요거. 그 다음에 각각의 제한마다 특징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가장 큰 논점은 요거 2가지입니다. 왜 제한하는지,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제한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9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자, 이것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제목에 보시면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연동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자, 보죠. 기반시설 연동제, 이게 169페이지. 자, 개발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는 거죠. 원래는 건물이 없었는데 이 지역에 건물들이 막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거죠. 없던 건물들이 막 들어서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집니다. 자,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설치하면 됩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고. 자,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 지역 아니고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 다음에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자, 지금 보시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구역으로 끝났죠. 그러면 이거 용도 구역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지금 우리는 저기 목차에 보시면은 요 개발행위 허가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용도 구역은 여기 관리계획의 내용에서 나왔죠. 용도 구역은 딱 5가지만.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딱 5가지만 용도 구역이지. 얘네는 계획 규제가 아니라 지금 이용 규제에서 배우는 겁니다. 시험 문제 엄청 났던 게 뭐냐면은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은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6가지 아닌 거 찾는 겁니다. 6가지 아닌 거. 그 중에 정답 제일 많이 냈던 거 얘네 둘이. 구역으로 끝나니까 용도 구역인 줄 알고 이걸 체크하는데 이건 용도 구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개발행위 허가 배우고 있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 연동제로 나오는 게 이 2가지 제도.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지구, 구역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싹 다 이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아닙니다. 용도, 지역이랑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우리 책에 딱 나오는 것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지 다른 것들은 그냥 뒤에 지역, 지구, 구역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계획으로. 그냥 기반시설 연동제, 제도 이름이 이건 제도 이름이. 자. 기반시설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한번 보죠. 여기 왕복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상업지역이긴 한데 뭐 1층짜리 상가들 쭉 있거나 내지는 2층, 3층 되는 상가들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개발업자가 이 동네를 가보다가 딱 발견하는 게 요 3건물 1층짜리 3개를 발견한 거죠. 근데 마침 이 동네에 병원이었어요, 병원이. 그래가지고 이걸 헐어가지고 뭐 메디컬 센터 이런 거 하나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3개를 사들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빌딩을 올립니다. 이렇게. 1층에 약국 넣고 2층에 내과, 3층에 소아과, 4층에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5층에 안과 뭐 이런 것들, 6층에 치과 이렇게. 이게 메디컬 센터죠. 이렇게. 원래는 1층짜리 건물이 3개 있었는데 이런 6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종전에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도로도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전기라든지 수도 같은 것도 훨씬 많이 쓰게 되겠죠. 요렇게. 근데 여기는 양옆으로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곳이라서 더 이상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즉 기반시설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이라는 거죠. 곤란한 지역. 그런 데서 자, 이 지역은 보면 이미 개발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입니다. 빽빽하게 건물들이 막 차 있습니다. 개발 밀도가 이미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높은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구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자, 빽빽한 개발 밀도를 관리를 하려면은 개발 행위를 권장해야 될까요? 개발 행위를 억제해야 될까요? 개발 행위를 억제해야겠죠. 자, 개발 행위를 억제하려면은 행위 제한을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야 됩니까? 강화해야 개발을 못하겠죠. 그래서 강화를 하는데 법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해놓고 대통령령에 가면은 이 용적률을 50%까지 강화를 합니다. 50%까지. 즉 원래 이 지역에서는 6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3층밖에 못 짓습니다. 개발업자가 이거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개발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억제시키는 데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기반시설을 확충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데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이렇게. 그에 반해서 요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이 부족해진 기반 시설을 부담을 시킵니다. 부담을. 누구한테 부담시킬까요? 부족하게 한 사람,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졌는데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는 건축물 지어. 대신에 기반시설을 네가 부담하라는 거. 돈 내요, 돈 내.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은 자, 실제로 쓰이는 예가 자,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여기는 근데 개발이 아직 덜 된 땅입니다. 대기업에서 여기 백화점 지으려고 뭐 신세계 이런 데서 부지를 매입한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부지를 가지고 백화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는 백화점이 들어오는데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세계가 주말 되면 사람 미어 터지겠죠. 그러니까 앞에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백화점이 들어올 때 보면은 도로가 앞에 확장이 됩니다. 그때 도로가 확장이 될 때 이쪽으로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물고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도로를 이쪽 부지 쪽으로 물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세계 측에서 도로 부지만큼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만큼을 내가 원래 땅이 이까지인데 요 정도까지는 도로 부지로 내놓고 도로를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세계가 백화점을 지음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졌는데 여기는 충분히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세계 니네 백화점 지어. 대신에 너 때문에 이 기반시설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네가 기반시설을 부담해 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이미 개발 밀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 높은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권장합니까? 억제합니까? 억제. 이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강화합니다. 이 강화가 대통령 영에 가면은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반토막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데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거 실제로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이거 누가 지정하냐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이 두 군데를 둘 다. 광명시장이 내 땅에다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했습니다. 다음 선거 나오면 뽑아줄 겁니까? 안 뽑아줄 겁니까? 그래서 이거 안 합니다. 이거는 이게 밖에서 거의 시행이 안 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대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개발행위 하라는 겁니다. 하되 신세계 니네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해졌으니까 네가 돈 내라고. 돈 내.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신세계만 돈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백화점 같은 거 만들어지다 보면은 지하철역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지하 통로 같은 거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상에 있는 데는 지하철역이 이제 지상에 있으면 바로 연결되는 육교 같은 거 이렇게 막 설치하고 이럽니다. 아니면 앞에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 잠실에 롯데월드 생길 때 그 앞에 막 도로 확장하고 이러죠. 그런 것들 다 이거면 돼. 다 이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사람들 개발행위 하는 롯데, 신세계 이런 사람들한테 기반시설을 부담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개발행위 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또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거의 이게 나옵니다.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보다는 이게 주로 출제가 됩니다. 거의 매해. 자, 근데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데 그냥 막 부담시키면 안 되니까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보면은 5번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죠. 여기 나왔습니다. 사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은 1년 안에 계획 만들 거니까 계획 만들 때까지 기다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기반시설 연동제 두 가지 책에 있는 의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맨 밑에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보시면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네,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 두 번째 거기 보시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예 출발점부터가 다른 거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개발이 빽빽하게 돼 있는 곳 이런 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리가 좀 널널한데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 내 하는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고 곤란하고, 곤란하고 가능하고, 요것만 일단 구분하십시오. 여기는 간단하게 써져 있으니까 요까지만 저도 할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거, 개발행위로 인해서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곤란하고 한 군데는 가능합니다.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용어들 지금 국계법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용어들이 나왔죠. 이 용어들에 계속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숨 쉬지 마시고 뭐 이 정도 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 다음에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렇게. 요거는 개발 못하게 막는 거. 여기는 개발해 대신에 돈 내. 그러면 이거는 행위 제한입니까? 완합니까?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행위 제한이죠. 그러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행위 제한입니까? 완합니까? 이게 제한이니까 이거 완화 아니까? 아니죠, 아니죠. 돈 내, 이건 돈 내. 돈 내. 이거 돈 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받는 건 아니고 신세계가 돈을 내는 거지만 역시 제한이죠. 제한. 근데 제한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한을 하는데 개발행위는 하게 해주는 거죠. 다만 돈 내. 이것도 규제하는 거죠. 규제하는 거. 둘 다 규제하는 거. 근데 규제의 형태가 다른 겁니다. 처음에 지정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고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요까지가 국계법입니다. 자, 마지막에 시간에 했던 거 개발행위 허가.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허가받고 하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 허가받습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난개발이 아닌 게 분명한 것들은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게 바로 개발행위 허용사,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는 뭐 간략하게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때는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 환경, 위, 기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신청을 하고, 이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5가지 기준에 맞춰서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끝에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를 통지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해서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제한하는지가 나옵니다. 왜 제한하는지. 그래서 사유 5가지. 그 다음에 제한이라는 거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 기간이 나온다.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그래서 제한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왜 언제까지, 왜 언제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연동제입니다. 요거. 자,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 다음에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렇게. 요까지만. 이렇게. 요까지가 국계법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더 재밌는 도시개발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